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번 시간에 독해할 때 문제집을 한번 훑어봐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빠작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은 실전으로 어떻게 연습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문단 요약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빠작을 보면 이제 텍스트가 나와 있죠. 지금 보면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 애들이 굳이 찾지 않아도 문단이 구분이 돼 있어요. 번호로.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문단 구분이 돼 있죠. 네, 이런 점은 좀 편하긴 하죠. 어, 아니면 이렇게 문제집이 이렇지 않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대부분 들여쓰기를 통해서 문단이 구분돼 있다. 줄바꿈에서 넘어가면 이게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문단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제목을 먼저 이제 보고 문단을 파악해야 돼요. 제목 볼까요? 제목, 물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끄고 내릴게요. 변환이 다 됐나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제목이 있어요.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물교환의 한계와 의의. 자, 읽어봤을 때, 뭐, 정확 뜻을 아는 친구도 있고, 뜻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읽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몇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다섯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다섯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정도만 먼저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럼 파악이 1차로 끝났죠? 그럼 끝이냐? 이게 아니라, 우선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린 거 아까 똑같이 첫 번째, 읽기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 읽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훑어 읽기가 토바보기도라는 말도 도파보기도라는 말도 있는데 훑어 읽기라고 저는 보통 쓰거든요. 훑어 읽기 씁니다. 훑어 읽는다는 건 뭐냐? 대충 읽고 내가 모르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우선 이제 보면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친구들별로 뭐가 다르냐? 어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읽어보고 물물교환의 한계와 어휘. 한계 뭔지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밑에다 밑줄 치고 의 뜻 모르겠는데 체크하세요. 그리고 계속 읽습니다. 물물교환이란 물건과 물건을 직접 바꾸는 것을 말한다. 돈을 사용하지 않은 옛날 뭐 이런 것들은 읽다가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죠. 그다음에 물건의 가치, 가치 나 잘 모르겠어.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육지에 사는 농부와 바닷가에 사는 어부가 물물교환한다고 생각해보자. 쌀을 갖고 있는 농부는 쌀 한 대, 한 대? 생선 한 마리와 바꾸기를 원하고 어부는 뭐 특별하게 지금 없죠. 뭐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훑어 읽으면서 밑줄을 계속 지금은 이제 지워지겠지만 여러분 밑줄을 계속 치면 되는 거예요. 아, 어려운 게 나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러면 찾아야 될 단어는 무슨 단어를 찾았냐? 정확하게 내가 설명하기 좀 힘든 단어를 체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해소라는 단어가 있으면 해소가 뭐지? 해소 뜻을 몰라. 근데 친절하게 여기에 이제 점이 나와 있는 부분은 뜻이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네이버 같은 데나 또는 검색해서 찾아봐서 뭐 해소라는 거를 만약에 여기에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럼 한번 밑줄을 치고 나서 뭘 해야 될까요? 검색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려고 컴퓨터 핸드폰이 있는 거니까 해소 아니면 여기서 찾기 이렇게 찾으면 잘 안 나오니까 국어 백과 사전이라고 친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 표준 국어 대사전, 국립국어원 표준 대사전 이런 거에 들어가서 해소 치면 여기야 가장 적합한 단어가 나오겠죠. 찾아봐야 돼요. 해소. 아, 이건 아니겠죠? 당연히 명사, 해수의 변환말, 지구 이건 아니니까 제일 비슷한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버림.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해소를 대입하면 물물교환의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다 뭐 한다? 어려운 일이나 이거를 없앤다. 이걸 해결한다는 얘기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차로 읽기가 끝났죠? 체크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하는데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분 저는 10분 봅니다. 10분? 5분에서 빠른 사람 5분, 긴 사람 10분의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읽습니다. 선생님 읽었는데 또 읽어요? 그게 아니라, 이 읽기는 뭐예요? 정독입니다. 정독. 읽으면서 이때 해야 될 게 첫 번째,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몇 문단이었죠? 5개 문단이 있었죠. 5개 문단이 있다는 거는 뭐가 있냐? 문단별로 뭐가 있을까요? 중심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심 문장 혹은 뒷받침 문장에서 핵심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중심 낱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체크하는 걸 거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몇 개가 나올까요? 중심 문장이. 그렇죠. 5개가 나오죠. 그다음에 핵심 낱말, 중심 낱말도 몇 개 나올까요? 5개가 나오겠죠. 혹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중요하지 않죠. 그냥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찾아보는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여기 딱 봐도 알겠지만 여기서 이 모든 텍스트를 관통하는 단어는 딱 하나예요. 뭐죠? 물물 교환이죠. 물물 교환. 그래서 물물 교환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중심 문장 5개, 중심 낱말 5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중심 문장에다가 뭐 해야 되냐? 밑줄 치기를 해야 돼요. 중심 낱말도 네모나 네모나 뭐 동그라미를 쳐서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문단 읽을게요. 제가 정독 시작하겠습니다. 정독편이에요. 자, 물물교환이란 물건과 물건을 직접 바꾸는 것을 말한다. 돈을 사용하지 않았던 옛날 육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는 먹을거리가 필요했고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농가 밭에서 나는 먹을거리가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생겨난 물물교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한 점이 많았다. 사실 이제 3, 4학년 수준에서 이제 5, 6학년 수준은 또 달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중심, 중요한 문장은 뭘까요? 네. 잘 찾은 친구도 이런 걸 거예요. 요거. 물물 교환이란 물건과 물건을 직접 바꾸는 것을 말한다. 라는 게 중심 문장일 텐데, 실제로 고학년 독해로 가면 이제 힘들어지는 게 사실 이게 일문단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해서 이 일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라고 하면 저기 아까 제가 지금 방금 표시한 중심 문장이 핵심은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 3, 4학년에서는 중심 문장을 찾는 훈련만 하면 끝입니다. 3, 4학년에서는 중심 문장만 찾는 훈련을 하면 끝이에요. 왜?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중에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한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 중심 문장을 찾았나? 내가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잘 찾았나를 뭘로 보면 알까요? 네. 이렇게 보면 문단 요약이 된 것들이 있으니까 뭐 여기서 뭐 옳고 그른 거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잘 찾았구나를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5, 6학년 기준에서는 이게 뭘로 바뀌냐면 물물교환이란 이런 건데 뭐가 있죠? 사실 이제 5, 6학년 기준으로 국어가 이게 힘든 거예요. 저게 중심 문장이니까 이게 그냥 이 내용 전체가 아닌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제목에서 나오잖아요. 한계와 의의가 있는 거 읽어보면 이렇게 물물교환이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은 물물교환의 정의, 두 번째 문장은 왜, 왜 물물교환이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물물교환은 뭐가 또 있냐? 불편한 점이 많았다라고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5, 6학년 기준에서는 이 일문단을 요약해라라고 하면 방금은 그냥 중심 문장은 밑줄 쳤죠. 밑줄을 쳤는데 이것만 하면 3, 4학년 수준에서는 만족한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5, 6학년에서 가면 이 문단을 요약을 할 줄 알아야 5, 6학년 수준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물물 교환에 뭐가 나왔었죠? 정의 혹은 뜻 또는 개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물 교환의 정의, 뜻, 개념이 나왔고 그 뭐가 있었죠? 결국에 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다? 다시 볼까요?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써주면 되겠습니까? 어, 물물교환의 정의, 이제 지우고 다시 쓸게요. 물물교환의 개념과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또는 학부모님이 보셨던 또는 애들이 봤던 물물교환의 개념과 불편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죠. 불편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아, 중학교까지 써먹을 수 있겠죠. 5, 6학년에서 이 정도를 한 줄 안다면 중학교까지 써먹을 수 있겠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가이드로 만드는 거는 뭐죠? 3, 4학년 기준이니까 찾아보면 됩니다. 그 다음, 비문학 독해의 또 장점은 뭐냐? 이런 식의 글들은 아이들한테 익숙해지면 돼요. 첫째, 물건에 대한 가치가, 이 문단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애들 전부 다 알아요. 아, 이게 중요한, 여기에서 뭐다? 중요한 중심 문장이구나 정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이 문단 한번 볼까요? 첫째, 물건에 대한 가치가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육지에 사는 동부와 바닷가에 사는 어부가 물물 교환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쌀을 갖고 있는 동부는 쌀 한 대를 생선 한 마리와 바꾸기를 원하고 어부는 생선 한 마리를 쌀 두 대와 바꾸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두 사람 사이의 물물 교환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왜 물물 교환의 불편한 점 첫 번째가 뭐죠?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가 이 문단을 관통하고 있는 단어죠. 그렇죠? 아, 가치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학년 수준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중요한 단어 같아 정도라고 표시를 한다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해본다면 나 읽었어. 정독하면서 읽으니까 이게 중요한 문장 같아. 그리고 나 이게 이 문단에서 중요한 단어 같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 방금 전에는 여기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3문단 또 읽으면 요거겠죠. 요거. 만나기가 어렵다. 서로 원하는 물건을 교환할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게 중심 문장을 찾다 보면 좀 축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정독합니다. 요거, 그다음에 요게 중심 단어, 요게 중심 낱말. 틀려도 돼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거는 선생님 이거는 중심 낱말 찾기가 힘들어. 둘째 서로 원하는 물건 교환할 사람 만나기야. 교환에 뭐겠죠? 교환에 어려움. 그래서 딱히 체크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조금 여러분 너무 단어를 하나만 찾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환이 어렵다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셋째, 물건을 다른 사람과 교환하려면 자신의 물건을 직접 들고 가야 했다. 이거를 여기서 저는 교환의 뭐죠? 교환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불편함.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과 교환을 직접 들고 가려면 아니다. 나는 교환이 아니라고 생각해. 물건이라고 생각해. 라면 물건의 유통, 교환이 힘들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벌써 찾았고, 오문단 보면 이러한 불편함이 있었지만 물물 교환은 돈이 없던 시대에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인간의 첫 경제 활동이었다. 마지막 이제 옛날 사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물물 교환 통해 필요한 물건을 얻었고 물물 교환에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화폐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해서 뭐가 나오겠죠? 중심, 마지막 5문단의 중심 문장은 경제 활동이었다. 결국은 물물 교환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었다? 화폐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제목으로 가면 내가 잘 찾았나 보려면, 물물 교환의 한계, 아까 뜻을 찾았다면, 한계, 경계선의 계자랑 똑같은 거예요. 어느 기준, 여기 이상 못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1문단에서 물물 교환이란 이런 거고 불편한 점이 있었다. 2문단에는 사람 물건에 대한 가치가 다르다. 2문단에서는
원하는 물건을 교환할 사람 만나기 어렵다. 두 번째에서는 물건을 직접 가서 수고를 해야 된다. 교환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불편함을 우리는 뭘 하게 되었다? 화폐가 생기게 되었다 정도를 알면, 정독이 끝난 거예요. 이해 가신가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방금 한 것들을 나중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요약해서 쓸 줄 알아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만 하면 되냐? 정독을 통해서 다시 말합니다. 밑줄, 밑줄치기까지만 해주면 내가 꽤나 열심히 이 문제집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우선 여기까지 하는 지금은 뭐죠? 텍스트를 훑어읽기하고 정독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다시 녹화해드리겠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3차시 때 만나요.